안녕하십니까. 행복한 아침 이재용입니다. 안녕하세요. 정예인입니다. 네, 오늘은 화요일이고요. 뉴스 몇 가지 먼저 챙겨보고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어제 이용수 할머니 2차 기자회견을 가졌죠. 정의연이 목숨 걸고 끌려간 위안부 할머니들을 이용해서 모금을 했다, 이렇게 폭로를 했고요. 윤미향 더불어민주당 당선자 의혹에 대해서는 생각도 못한 너무도 많은 것들이 나왔더라면서 검찰에서 수사할 일이다, 이렇게 입장을 밝혔습니다. 기자회견 후에 정의연은 구체적 입장 표명 없이 마음이 아프다, 이렇게 밝혔고, 이용수 할머니가 거론한 책 판매 의혹 등 일부 발언에 대한 설명 자료를 언론에 배포했습니다. 충남 태안에서 정체를 알 수 없는 보트가 발견이 됐습니다. 이 보트는 국내에서 유통 판매되지 않은 것으로 선박에는 일련 번호조차 없는 것으로 나타났는데, 군과 경찰은 중국인들이 보트를 이용해 미리국했을 가능성에 무게를 두고 있습니다. 이 해경은 보트에서 지문을 채취해서 중국 측에 신원 조회를 요청하는 등 국제 공조 수사에 나설 계획입니다. 내일부터 유치원하고 초등학교 1, 2학년 학생들 등교 수업을 진행하게 되지요. 등교 수업을 앞두고 서울 강서구 미술학원에 다니는 6살 유치원생이 코로나19 확진 판정을 받았습니다. 그 전에 확진된 학원 강사를 통해서 감염된 것으로 추정이 되면서 그 근처의 초등학교 또 유치원의 긴급 돌봄도 중단이 됐습니다. 아직 추가 확진자는 나오지 않았는데 등교를 앞둔 만큼 학부모들은 불안감을 감추지 못하고 있는 상황이고요. 이에 따라서 확진된 수강생이 다니는 유치원에 대해서는 원격 수업을 검토하고 근처 학교들의 등교 여부는 검사 결과에 따라 결정될 예정이라고 합니다. 네, 이어서 오늘 날씨 전해드리겠습니다. 오늘 오후에 비 예보 나와 있어서요. 오늘 전국의 하늘 표정 막지는 못하겠습니다. 대체로 구름이 많이 지나겠고요. 또 최근에 미세먼지 농도 계속 좋다라고 전해드렸었는데 오늘은 공기질 제법 탁하겠습니다. 오전은 미세먼지 농도 나쁨 수준에 머물다가 이 미세먼지는 오후가 되면서 차차 해소될 것으로 보입니다. 또 오늘 아침까지 전국에 대체로 짙은 안개 끼겠습니다. 교통안전 또 보행자 안전에 각별히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이어서 오후부터 내리는 비 예보 짚어드리면요. 중부지방과 전부, 또 경북 지역을 중심으로 내일 새벽까지 비가 이어질 것으로 보입니다. 출근길 우산 챙기셔야겠고요. 또 천둥과 번개에 대비해서 시설물 안전관리에 유의해 주셔야겠습니다. 이어서 오늘 기온 보시면 오늘 초여름 날씨 이어집니다. 오늘 전국의 아침 최저기온은 12도에서 17도로 출발하겠고요. 한낮 최고기온은 18도에서 28도까지 훌쩍 오르겠습니다. 네, 오늘은 5월 26일 화요일이고요. 행복한 아침 지금 시작합니다. 오늘부터는 대중교통 이용하시는 분들 꼭 마스크 착용을 하셔야 돼요. 네. 대중교통 이용 거절 당하실 수도 있습니다. 그런데 문제는 날이 더워지면서 마스크 쓸 때 너무 덥다, 답답하다 이런 분들 많으세요. 네. 아, 맞아요. 이게 지금 이태원발 코로나 때문에 더 마스크를 잘 챙겨야 되는데 요즘 더워가지고 이 마스크 이 안에 땀이 계속 나서 콧물 같기도 하고 막 너 이것 때문에 나가기 싫더라고요, 요즘에. 네. 아니 강의하실 때도 그렇고 두 분은 또 진료 보실 때도 그렇고 마스크 꼭 착용하고 계시잖아요. 답답하지 않으세요? 괜찮으세요? 그러니까 뭐 굉장히 답답한 게 이제 강의 같은 거 하면 계속 떠들어야 되잖아요. 그럼 여기 어느 순간부터 여기 냄새가 막 배요. 이제 침냄새 느낌도 있고 그래가지고 정말 힘들어요. 그때는. 그럴 것 교수님은 같아요. 어떠세요? 말할 때는 오히려 괜찮은데요. 운동할 때 마스크를 끼고 운동하지 날이 더워지니까 네. 입가 주변에 트러블이 너무 많이 났어요. 네. 저는 이제 뭐 진료 시작하면서 오전 내내 마스크를 끼고 그러죠. 네. 점심 때 살짝 벗고 또 오후 진료할 때 퇴근할 때까지 계속 끼고 있는데 네. 요즘 제가 마스크 때문에 나이를 먹고 있구나라고 느끼고 있어요. 왜? 마스크를 벗으면 자국이 안 안 없어져. 없어져요.
정말 각자 저마다의 고민이 있는 것 같아요. 저 같은 경우는 피부가 너무 안 좋아지더라고요. 사실 입 주변이나 턱에 뾰루지가 또 그렇게 나요. 네. 그 우리 아내 같은 경우는 요즘에 또 이제 날이 더워지면서 자외선도 많이 신경 쓰고 있더라고요. 그래서 화장도 더 두껍게 하는 것 같고 화장대 위에 앉아 있는 시간이 더 긴 것 같습니다. 요즘은 정말 피부가 굉장히 고생하는 시기 같아요. 말씀해주신 자외선도 그렇고 뭐 마스크 끼면서 트러블도 좀 올라오고요. 그렇죠. 게다가 오늘 아까 날씨에서 예인음 씨 얘기해 주신 것처럼 요즘은 또 꽃가루, 황사, 미세먼지가 많잖아요. 맞아요. 이렇게 공기질이 안 좋을 때는 또 뭐가 문제냐면 뭐 아토피나 지루성 피부염 같은 피부염 질환도 심해지고요. 또 뭐 간지러움증이나 알러지 같은 질환들 때문에 확실히 예전에 비해서 봄철에 피부 질환으로 병원을 찾는 분들이 굉장히 많아지는 시기입니다. 네. 그런데 참 궁금한 게 이런 상황에서도 여배우들은 어쩜 그렇게 피부 관리를 잘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배우. 그러니까. 너무 놀라워요. 네. 진짜 몰래 뭔가 하지 않는 이상에 그럴 수 있나 싶을 정도로 최근에 왜 그 부부땡 세계에서 네네. 김희애 씨가 나오시는데 김희애 씨 피부가 너무 좋아요. 너무 좋으신 거예요. 정말 보세요. 지금 뭐 화면 나오고 있지만 정말 맨들맨들하잖아요. 네, 게다가 지금 김희애 씨 나이가 54세란 말이에요. 그리고 남자 주인공인 박해준 씨는 45세인데 9살 차인데 오히려 혹시 박해준 씨가 9살 많은 게 아니냐 이런 생각이 들 정도. 그 정도로 어색함이 없죠. 지금 보시는 김희애 씨의 저 피부 부러워요? 네, 부러워요. 부러우면 지는 거래잖아. 한참 좋네요. 아니 드라마 보면 네. 그 극 중에 이태호 욕을 막 해요 모이면 그러다가 여자들은 결론은 피부 너무 부러운데? 네 그렇게 끝나요. 네. 부러워요? 부러워요. 저렇게 하면 되지 뭐. 방법이 있나 봐요. 저렇게 하면 돼. 있어요 방법이? 방법이 있어요. 방법을 제안해 드릴게요. 네. 저렇게 하시면 됩니다. 걱정하지 마세요. 네, 큰 소리 빵빵 쳐놨는데 네. 제가 제안해 드리는 건 아니고요. 그래서 특별한 분을 이 자리에 모셨습니다. 연예인 1호 피부 관리사이고 많은 여배우들의 피부를 직접 관리하고 있는 분입니다. 정재윤 개그우먼 겸 피부 뷰티 전문가 나오셨어요. 어서 오세요. 네.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네네네. 네. 아니 오랜만에 반갑습니다. 뵀는데 개그맨 겸 피부 뷰티 전문가 이렇게 해서 네. 나오셨어요. 글쎄 말이에요. 네. 네. 저한테는 진짜 오래됐는데. 너무 대선배님이셔서 네. 전 사실 여기 겸상할 수가 없습니다. 전 먼저 가겠습니다. 그래도 이정수 씨도 그렇게 뭐 신인은 아니잖아요. 그렇죠. 네. 저도 그렇게 신인은 아닙니다만은. 근데 저는 네. 이제 뷰티 강사로 변신하셨다 그래갖고 좀 놀랐어요. 뷰티 사실은 여자의 욕망이 아름다움의 끝은 없잖아요. 네. 계속 아름다워지고 싶어 하는데 개그맨을 하면서 뭔가 내가 좀 뭔가 생산적이면서 영원히 좀 여자들이 좋아하는 일을 할 수 없을까 생각해서 뷰티를 한 10년 공부하고 전공을 바꿔서 석사를 다시 해서 그리고 또 샵도 직접 운영해보고 네. 배우들도 관리도 해보고 이렇게 하다 보니까 뷰티 전문가로 자리를 잡게 됐어요. 네. 저는 사실 아까 분장실에서 보자마자 너무 예쁘시다고 막 의상도 너무 잘 어울리시나 진심이었거든요. 아이고. 근데 제가 보기에는 한 30대 후반 정도로 보이시는데 한참 선배라고 하셔서 30대 네. 후반이면 나보다 어린 건데요. 아니 혹시 실례가 안 된다면 네. 그 좀 나이도 좀 저요? 알 수 있을까요? 어느 정도 될 것 같으세요? 한번 맞춰보세요. 저는 진짜 야, 한 30대 후반 정도? 지금 뭐 네. 봤을 때는 저희들보다는 어리지 않을까 이쪽 서열보다는. 네. 제가 알기로는 M본부 개그맨 공채 1기신 거예요. 일기라고요? 일기요? 네. 네, 제가 이것도 얘기하면 또 이거 다 나오는데 이거 듣고 나오는데 87년에 데뷔했어요. 87년에 1기로 데뷔해서 제 동기가 이경실 씨고 제 다음 해에 들어온 후배가 이제 박미선 씨가 제 2기 후배예요. 그렇게 돼요. 예, 그래서 진짜 오래됐네요. 87년, 90년대도 아니고 80년대요. 그러니까. 참고로 정수 씨가 2002년 데뷔. 2002년에 제가 지금 사진 나오는데 이뻐요. 옛날 사진이네. 너무 예뻐요.
아, 저런 걸 어떻게 찾는 거예요? 어디서? 그러니까 약간 저거 진짜? 저랑 약간 맥락이 비슷하신 분인데요. 저도 네. 개그맨 중에 잘생긴 개그맨이라 그래가지고 네. 약간 이목을 받았었는데 선배님도 약간 예쁜 개그맨이잖아요. 아유, 뭐 그렇게 얘기하면 속은 근데 좀 많이 아파요, 요즘. 몸이 이렇게 많이 아파지네요. 네. 아, 근데 정말 이렇게 보기엔 정말 모르겠어요. 뭐 식구끼리 이런 말 하면 안 되지만 정수 씨랑 동년배로 보이거든요. 네, 이런 말 미안하지만. 이렇게 보내냐? 네. 아, 근데 피부가 너무 좋으셔서 네. 관리 비결이 있으실 것 같아요. 피부가 좋아진 게 아니고 저는 진짜 피부를 신경 많이 써요. 오. 솔직히 말해서 제 뭐 비싼 화장품을 쓰는 건 아니지만 제 얼굴에 맞는 화장품이 어떤 건지 성분도 따져보고 그리고 또 잠도 많이 자려고 노력하고 물도 너무 먹기 싫지만 먹으려고 노력하고 진짜 신경 써서 만든 피부예요. 네. 돈 들여서 만든 피부는 아니지만 네. 뭔가 계속 신경 쓰고 관리하고 정신이 좀 깨어 있는 것 같아요, 저는. 이게 피부라는 게 또 건강이라는 게 있잖아요. 머리에서 잠깐 놓잖아요. 아유, 그래, 됐어. 뭐, 아줌마인데 끝이지. 뭐, 대충 살자. 이러면은 진짜 같이 가는 것 같고, 정신을 바짝 차리고, 피부도 붙들고, 몸도 좀 붙들고, 이렇게 정신을 차리면은 좀 유지가 잘 되는 것 같아요. 그게 저의 비결인 것 같아요. 또 본인만 이렇게 관리하는 게 아니고 다른 사람을 관리해 주잖아요. 뷰티 네. 전문가로 많은 여배우들 피부를 직접 관리하고 이래서 제가 알기로는 최시라 씨, 엄지원 씨 이런 네, 분들 관리를 하고 그런 관리 비법을 책으로도 엮고 이랬다고 들었어요. 맞아요. 제가 사실은 이제 피부 상식이나 뷰티 상식에 대한 책을 만들려고 네. 책을 냈는데 그때 이제 간단하게 연예인들한테 이제 본인의 피부 관리법 이런 걸 좀 소개해 달라고 제가 네. 인터뷰를 했는데 네. 세상에 이 연예인들이 어디다 피부 관리나 이런 건강 관리 얘기할 데가 없었나 봐요. 토해내더라고요. 한 사람당 진짜 너무 많은 얘기를 정보를 너무 많이 주는데 네. 사실 인터뷰를 하다 보니까 너무 아까운 거예요. 네. 그래서 뷰티 상식이나 그런 전문 지식보다는 진짜 우리나라 연예인들의 실질적인 관리는 어떻게 하는지 뷰티 그 상식과 그들의 리얼 스토리를 담은 책이 돼버렸어요. 그래요. 네, 그래서 최시라 씨, 뭐 한지혜 씨, 네. 엄지원 씨, 뭐 많은 분들이 그 네, 안에 네. 있었고 사실은 제가 또 작년까지 샵을 운영했었어요. 피부샵을 직접. 그러다 보니까 연예인들이 많이 찾아와서 뭐 이승현 씨도 직접 관리해주고 그다음에 또 어린 친구로는 뭐 배슬기 씨, 그다음에 또 뭐 김혜선 씨 이런 분들이 관리를 제 손을 다 거쳐갔죠. 자, 그럼 오늘은 정재훈 씨를 통해서 우리 대한민국 여배우들 내놓으라 하는 여배우들이 어떻게 관리하고 있는지 하나하나 좀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가장 먼저 첫 번째 여배우는요. 최근에 가장 핫한 여배우입니다. 앞서 말씀드렸지만 김희애 씨의 피부 관리 비법을 좀 볼 텐데요. 연기도 연기지만 뭐 화면에 보이는 피부만 보더라도 20대의 피부를 가지고 계세요. 네. 그죠? 김희애 씨가 저하고 학번이 같다고 들었거든요. 그래요? 맞아요. 그 정도 되세요. 게다가 그 실제 피부 나이가 20대라고 측정이 됐다 그러던데. 그래서 사실 이런 루머 있었잖아요. 에센스를 뭐 하루에 한 통을 쓴다 있었고요. 그 피부과에 거액을 투자한다. 이런 루머도 있었습니다. 근데 그게 루머로 밝혀졌다고 합니다. 루머로 밝혀졌고요. 그 에센스를 쓰긴 쓰지만 한 통을 다 안 쓰고 아껴서 쓰고 있고 피부과를 다니긴 하지만 그렇게 많이 가는 건 아니다라고 하셨습니다. 그러면 김희애 씨의 피부 관리 비법은 뭡니까? 근데 진짜 김혜 씨는 네. 정말로 제가 이제 좀 얘기를 했지만 철저한 자기 관리. 사실 김희애 씨랑 그 몇 년 전에 같이 그 미용실을 같은 데 다녔어요. 그래서 저는 생얼을 자주 뵀어요. 근데 정말 거짓말 아니라 피부가 너무 좋으시고 요즘에 그 드라마도 보면요. 저게 웃음 주름 3개? 그 정도만 딱 보이시고 네, 네. 여기 보통 피부 이런 곳들은 정말 20대 맘먹더라고요. 네. 그래서 그리고 운동을 그렇게 철저히 하신대요. 운동. 이분은 정말 운동으로 다져진 것 같아요. 운동 열심히 해도 피부 좋아지잖아요. 그런 것들 때문에 자기 관리가 철저한, 피부 관리도 철저한 게 바로 김희애 씨의 피부 비결인 것 같습니다. 네. 근데 아마 일반 분들은 그러실 거예요. 연예인이기 때문에 가능한 거지. 사실 뭐 회사 다니시거나 집안일에 치이다 보면 자기 전에 세수만 하고 자도 다행이다 뭐 이런 얘기 하시더라고요. 아니, 그 말도 또 맞는 말. 네, 네, 그렇죠. 참 힘들죠. 그럼요. 사실 관리하는 게 아침에 일어나서 출근하기도 바쁘고 그럼. 행복한 아침 잠깐 보다 보면 뛰어나가야 되고 이런 상황인데 어떻게 이렇게 맨날 피부 관리를 하겠습니까? 그래서 김희애 씨의 어떤 비법을 좀 시간을 절약해서 할 수 있는 틈틈이 할 수 있는 그런 비법을 제가 한번 뽑아봤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그러면 뭐 하나하나 좀 보도록 할게요. 첫 네. 번째는
수분팩입니다. 아, 네. 팩. 역시 팩이구나. 네. 이 팩이 또 중요한데 어떤 팩을 하냐도 중요하지만 김혜희 씨는 이제 얼마 전에도 그런 얘기 있었대요. 화장품 그 관계자, 브랜드 모델 많이 하시니까 네. 그분이 김혜희 씨는 정말 마스크팩 마니아다 이런 얘기를 할 정도로 소문이 자자하신데 평일날은 이게 일이 없거나 이제 드라마 촬영이 없으시면은 수분팩을 늘 하신다고 해요. 매일매일 하고 만약에 바쁘거나 스케줄이 이제 바쁜 밤샘 촬영도 많고 그렇잖아요. 그럴 때는 촬영장에 가는 시간 동안만이라도 마스크팩을 올려놓고 출발하신다고 합니다. 그 정도로. 예전에 김혜 씨가 그 여행 가는 예능 프로그램 출연해서 그때도 마스크팩 막 맞아요. 굉장히 많이 쓰시는 거 맞아요. 봤거든요. 네. 저 같은 경우도 피부가 굉장히 건조해서 1일 1팩 하거든요. 굉장히 간편해서 저는 되게 좋아해요. 아, 예전에 진짜 1일 1팩이라고 붐이 있었죠. 붐이 있었고, 참, 이거 저같이 없는 사람들은 1일 1팩 하기 힘들었거든요. 근데 이게 마냥 좋은 것만 아니더라고요. 이거 1일 1팩을 했더니 오히려 좀 트러블이 생기고 피부에 문제가 생겼다는 분들이 꽤 있더라고요. 근데 실제로 1일 1팩이 굉장히 유행을 하고 있지만 함부로 따라하시면 안 되는 게요. 본인의 피부 타입 따라서도 좀 달라질 수가 있고 또 내가 사용하는 마스크팩 따라서도 효과를 보기보다는 부작용을 또 경험하실 수가 있거든요. 일반적으로 좀 건성 피부이신 분들은 보습감이 부족하다 보니까 김혜희 씨 쓰셨다는 것 같은 뭐 수분팩이나 진정팩 같은 것들은 매일 해줬을 때 보습감을 높여줄 수 있어요. 그런데 지성 피부이신 분들이 이런 팩들을 너무 지속적으로 하다 보면 모공이 막히고 피지 분비 때문에 오히려 트러블이 날 수도 있겠죠. 또 팩 종류도 너무 자극적이거나 방부 성분이 있는 걸 매일 하게 되면 피부에 자극이 될 수가 있어서 반드시 좀 성분이 가벼운 수분팩이나 보습팩 위주로 하시는 게 좋습니다. 근데 저 마스크팩 저도 한번 해봤거든요. 네네. 근데 그게 마스크팩 자체도 좋겠지만 그 시간 동안에 쉴 수 있어 좋고 맞아요. 이렇게 치고 붙여놓고 가만히. 푹 이렇게 잠드시죠? 이렇게 있으니까 그 자체가 좋더라고요. 맞아요. 관리받는 것 같기도 하고. 그래서 이걸 조금 디테일하게 좀 듣고 싶어요. 자신의 피부 타입에 맞는 마스크팩을 고르는 비법도 있을 것 같거든요. 뭐 의사 선생님이 좀 전에 말씀해 주셨지만 이제 특히 지성이나 트러블 피부는 매일매일 기능성이나 영양이 너무 많이 있는 이거 너무 좋네. 영양 이것도 미백도 들었고 주름도 고농축. 들었고 뭐 네. 뭐도 들었고 막 이러면서 얼굴에 고농축을 너무 자주 하잖아요. 그러면 그게 더 사실은 트러블의 원상이 돼요.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그런 피부들은 조금 보습 위주로 그때 한 2, 3일에 한 번씩 정도 하시는 게 아주 좋을 것 같아요. 이게 너무 이재영 아나운서 혹시 하고 몇 분 하셨어요? 그때? 저 이게 마를 때까지 하고 안 돼요. 그러니까 이런 게 주의할 점이에요. 그거 안 돼요? 규칙이 절대 안 되죠. 되죠. 규칙이 안 돼요? 트러블이나 잠들든. 지성 피부들은 보면은 그게 이렇게 올려놓고 너무 오래 있잖아요. 네. 그러니까 근데 한 20분 정도가 제일 적당해요. 너무 많이 하면 이제 우리가 오버 이트라고 하잖아요. 그러니까 너무 막히거나 뱉어내요. 또 그렇기 때문에 적당한 시간 하는 것도 요령일 것 같아요. 네. 어쩐지. 그러면, 아니, 뭐 재밌는데요, 뭐. 오버 있겠네, 얼굴에. 아니, 그럼 이번에는 건성. 저도 좀 악건성이거든요. 건성. 네. 타입은 어때요? 그런 것 같아요. 피부 결은 굉장히 고운데 건성인 게 보여요. 건성이에요. 네. 우리 화장해보면 알거든요, 금방. 근데 사실 건성 피부는 뭐 많은 분들이 건성이라고 하지만 특히 너무 이제 속상한 것 중에 하나가 한 5, 60대 되면은 안 건성이고 싶은데 건성이 돼요. 네. 정말 나는 안 건성이고 싶지만 건성으로 이제 변하는데 이제 안에 있는 콜라겐이나 엘라스틴 같은 게 이제 시간이 지나면서 많이 빠지고 약해지니까 그러는데 그럴 때는 매일 하시는 거 괜찮아요. 그런 분들은 정말 시간만 잘 맞춰서 특히 이제 내가 주름이 너무 많은 것 같다 하면은 기능성 주름이 좀 들어있는지 성분을 좀 보시고 난 그래도 너무 건성이니까 물이 좀 많이 들어있는 보습을 해야겠다 하면은 보습을 하는 어떤 이렇게 좀 본인한테 맞는 팩을 챙겨서 하는 거 그리고 5, 60대 건성 피부는 매일매일 좀 시간 맞춰서 하는 것도 나쁘지 않다고 생각해요. 네. 그렇구나. 네. 근데 마스크팩을 한 다음에 그 하는 것도 중요하겠지만 그 이후 애프터 관리가 더 중요하다 그러더라고요. 맞아. 어떻게 알아요, 그런 거? 그냥 작가가 알려줬어요. 이정수 씨가 생각보다 피부가 너무 좋아요. 네, 저는 뭐 타고났죠, 뭐. 아유, 아침부터 아주 그냥 잘난 척을 많이 하시네요. 얄미워. 사실 맞아요. 너무너무 잘 알고 있는데 애프터케어가 왜 중요하냐면 이 팩을 하고 나서 이렇게 띄고 그냥 자신 주무시는 분들이 있단 말이에요. 이정아 아나운서도 그냥 네. 뭐 쉬고 이러신다고 하셨는데
이게 딱 띄어냈을 때 또 물이 많이 있으면요. 이게 이렇게 덮을 때는 보습이 되지만 또 띄었을 때는 금방 건조해질 수도 있고 한단 말이죠. 그럴 때 그 좋은 성분들이 안 날아가게 하려면 그 오일 성분이 좀 들어있는 거. 사실 건조하다고 해서요. 물만 필요한 게 아니에요. 이게 오일과 수분이 같이 있어야지 그 수분을 지켜주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집에 있는 이제 페이스용 오일을 한 방울 떨어뜨려서 이렇게 비벼서 보습을 해서 팩 후에 막아준다든지 아니면 크림 성분으로 오일이 섞여 있는 크림을 얼굴에 이렇게 도포하시면은 잘했던 그 팩 성분이 유효하게 유지가 잘 됩니다. 아니 바로 세수하는 게 아니에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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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제 아셨잖아요. 그래서 계속 건조해지신 거예요. 아니, 나 바로 푹 자고 세수했는데. 아우, 아깝죠. 좋은 성분들을 그렇구나. 날아가지 않게 오일 성분으로 막아준다. 이게 애프터케어의 팁이었습니다. 네, 한 겹 막아준다. 네. 그래서 두 번째도 한번 보겠습니다. 두 번째는 토마토. 토마토. 네. 오. 저 먹나? 네, 그렇죠. 토마토는 먹는 게 좋겠죠. 네. 사실 뭐 우리가 이제는 정말 너무 많은 지식들을 갖고 계시기 때문에 다 아시지만 얼굴에 바르는 것도 중요하지만 먹는 것도 너무 네. 중요하거든요. 토마토 같은 것들을 잘 먹어주면은 피부가 그 거치거나 뭔가 비타민C나 이런 게 부족할 때 나는 이제 먹는 거를 좀 채워야겠다 해서 김희애 씨는 토마토를 진짜 달고 사신다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저런 것도 참 배울 점인 것 같아요. 저게 라이코펜인가 뭐. 그쵸. 그러니까 우리가 제가 행복한 아침에서 매번 말씀드렸지만 토마토가 빨갛게 익으면 한의사 얼굴은 빨갛다. 그래서 몇 번째 말씀을 드리잖아요. 이 토마토가 우리가 정말 실은 주름, 그다음에 기미를 좀 막아주고요. 그다음에 칙칙한 거를 좀 없애서 미백 효과가 또 있습니다. 자, 그리고 요즘 이제 날씨가 햇볕이 좀 세지잖아요. 요럴 때 이제 토마토 팩을 하게 되면은 그런 것도 또 막아주기 때문에 피부 관리할 때 정말 좋은 또 과일 중에 하나가 바로 이 토마토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네. 토마토 팩도 하는군요. 그럼요. 한 원장님 얼굴이 또 빨갛게. 그래서 제가 고백을 해드리면 네. 제가 제일 싫어하는 과일이 토마토입니다. 알겠습니다. 그 정도로 좋다는 거고요. 이어서 세 번째 비법 한번 보겠습니다. 세 번째 비법은 콜라겐. 콜라겐 뭐 중요하다는 얘기 많이 들어가지고. 맞아요. 나이 들면 정말 왜 나이 들면 얼굴이 이렇게 푹푹 꺼지잖아요. 네, 얼굴이 좀 뭔가 기운이 이렇게 빠진 것처럼 쫙 늘어지고 이렇게 빠지는데 콜라겐이 부족해서 그런데 김희애 씨는 특히 화장품 안에 콜라겐이 많이 들어있는 성분을 자주 바르신다고 해요. 그게 이분의 아주 특별한 비법이라고도 합니다. 네. 역시 피부 얘기하면 빼놓을 수 없는 게 콜라겐. 한동화 선생님도 콜라겐 많이 드셔야 돼요. 마스크 쓰면 여기 남는데. 그러네요. 부위에 탱탱하게 집중적으로 드셔야겠네요. 올라오게. 저보다 이재용 MC님은 더 많이 드셔야 될 것 같아요. 예. 확실히 콜라겐이 빠지면 주름이 많이 생기나 봐요. 맞아요. 우리가 나이 들면서 얼굴에 고민하는 부분이 뭐냐면요. 첫 번째는 볼륨이 꺼지는 거예요. 옛날보다 살이 빠졌어라고 하는데 사실 지방 자체는 거의 그대로 있는데 탄력을 잃으면서 처지는 경우가 많고 볼륨 자체가 이렇게 얇아지거든요. 눈가나 뭐 팔자 이런 데 주름도 더 깊어지잖아요. 이게 다 콜라겐이 빠지면서 생기는 일들이에요. 피부가 노화되면 첫 번째 단계로 콜라겐이나 뭐 엘라스틴 같은 탄력 섬유가 빠지게 되니까 이로 인해서 피부가 탄력을 잃고 주름도 더 깊어지고 얼굴도 더 푸석푸석해지는 거죠. 또 실제로 이제 콜라겐이 풍부한 피부와 콜라겐이 좀 부족한 피부 이런 것들이 이제 차이가 어떤 게 있는지를 좀 실험으로 준비를 해봤는데요. 자, 이제 어떤 내용이냐면은요, 우리가 일반적으로 물하고요, 콜라겐을 넣은 그런 두 가지의 상황을 좀 만들어봤습니다. 한쪽은 콜라겐을 좀 풍부하게 만들었고 한쪽은 물이고, 그 다음에 이제 우리 세포랑 비슷한 노른자를 이제 집어넣었어요. 자, 노른자를 넣고 2일 정도 48시간 지났습니다. 자, 그리고 나서 건졌더니 자, 부족한 건 이제 노른자가 이렇게 터져버리죠. 예, 그런데 풍부하게 콜라겐이 들어간 곳은 저렇게 들어간 것들은 탱탱하게 유지가 돼요. 자, 보시면 탱글탱글. 그쵸. 신기하다. 자, 이런 게 이제 그 콜라겐이 풍부한 것들이 우리의 세포의 탄력도 유지하고 도움을 준다는 것을 확인할 수 있는 실험 내용입니다. 실험 보니까 확 와닿네요, 정말로. 관리를 좀 해야겠다. 네. 콜라겐을 먹어야겠다, 뭐 이런 생각도 드는데, 특히 요즘 같이 자외선 강하고 볕이 강할 때는 좀 콜라겐을 더 신경 써야 된다면서요? 네, 자외선은 전반적으로 피부의 주적이라고 보시면 돼요. 다들 알고 계시는 것처럼 자외선이 강하면 피부에 색소성 질환이
생기잖아요. 기미나 검버섯 같은 것도 생기고 또 피부암을 유발할 수 있다 정도는 많이 알고 계신데 사실 자외선은 콜라겐 같은 탄력 섬유를 파괴하는 역할도 하거든요. 그래서 자외선에 많이 노출이 됐을 때는 탄력 섬유가 줄어들기 때문에 피부가 더 탄력이 없고 또 주름이 늘어날 수 있어요. 그래서 요즘 같은 봄볕부터 잘 차단을 하셔야 되니까 선크림 얼굴에 꼼꼼히 발라주시고요. 특히 광대 있는 부분이나 콧등 같이 좀 튀어나온 부분 한 번씩 더 발라주시고 눈을 통해서도 또 자외선이 많이 들어가거든요. 근데 우리 안구나 이런 곳에도 콜라겐이 다 있기 때문에 선글라스 착용까지 딱 하셔서 전반적인 차단이 필요합니다. 네. 여배우의 피부 관리 비법, 김희애 씨의 피부 관리 비법은 수분팩 토마토 콜라겐이었습니다. 네. 자, 피부 관리하면 또 이분을 빼놓을 수가 없습니다. 보여주세요. 이분은 네. 어떤 분인지 한번 볼까요? 궁금한데. 이분도 대단한 분이죠. 자 그럼 말로 보여드리겠습니다. 고현정 씨인데 고현정 씨. 고현정 씨는 뭐 이제 지금 나이가 50세. 그렇죠. 하지만 벌써. 뭐 보여지는 피부는 20세. 그렇죠. 그래서 워낙 피부 좋은 걸로 유명하다 보니까 한때 그 고현정 씨의 솜털 세안법이 굉장히 유행을 했습니다. 주변 분들이 또 많이 따라하시기도 하셨고요. 네. 그런데 네. 그런데 잘못 알고 계셨어요. 솜털 세안법이 고현정 씨가 말한 게 아니래요. 아, 그래요? 네, 저도 막 하도 고현정의 솜털 세안법 이랬는데 아니라고 합니다. 예전에 이제 기자들이 질문했나 봐요. 워낙 피부가 좋으니까 이제 고현정 씨가 어떤 화장품 브랜드 기자회견에서 고현정 씨 솜털 세안법 하시니까 정말 피부가 더 고우신 것 같아요. 했더니 아니요, 그건 제가 말한 게 아닙니다. 제가 솜털이 많긴 하지만 솜털 세안을 일일이 하지는 못하고요. 그렇게 할 수 없는 건 잘 아시잖아요 하면서 웃음으로 넘기셨다고 하는데 고현정 씨가 솜털 세안법이라는 단어를 쓰진 않았대요. 아, 그래요? 네. 굉장히 허무해지는데요? 저 밤마다 화장실 언제 나오냐고 무시하고 솜털 세안 했었는데. 솜털 세안이 어떻게 하는 거예요? 그걸 또 이제 저희가 또 세안법을 또 준비를 했죠. 그럼요. 네. 고현정 씨가 이제 솜털 세안법은 아니지만 그의 버금가는 아니 뛰어넘는 그런 비법을 갖고 계시더라고요. 그래서 네. 오늘 소개해드리려고 해요. 네. 네. 그래서 저희가 일단 판넬로 한번 보여드릴게요. 네네. 첫 번째 한번 보시면 소금물 세안법. 네. 소금물 가지고 세수를 하는. 네, 그냥 하는 건 아니고요. 네. 보니까 이제 솜털 세안법이 사실 그래서 나온 것 같아요. 제가 이거를 얘기를 듣고 이해를 하다 보니까 그래서 사람들이 만들어냈구나 하는 생각이 들었는데 이정수 씨도 이렇게 세수할 때 막 거품 내죠. 네. 거품 내서 이렇게 하잖아요. 네. 하는데 어느 정도 내요? 그걸 한번 지금 저는 볼까요, 사실 한번? 거품을 네. 잘 안 내는 편인데. 그래서 한번 제가 보시죠. 오늘 준비를 한 거예요. 어느 정도 그래요? 이정수 씨가 내고 오. 고현정 씨는 어떻게 내서 세수를 하는지 네. 소금물 세안법은 어떤 것인지 직접 앞에다 놓고서는 한번 시연을 해드리려고 아, 하고 나와봤습니다. 가시죠. 한번 나가볼까요? 아. 저도 한번 네. 껴서 같이 해볼게요. 저도 관심이 많기 때문에. 네, 네, 그럼 어떻게 지금 세안을 하는 거예요? 아니에요. 아니에요. 안 하는 거예요? 그럴 리가요. 아니 역시 아침에 건성이다. 네. 아침에 일찍 와서 분장했는데 또 지우려고. 그럼. 한번 해보실래요? 자. 세수 어떻게 하는지 거품 내고 일단 나는 이제 네. 바로 얼굴에 올린다기 직전까지만 한번 거품을 내줘 보실래요? 아, 네. 저는 근데 그냥 저는 솔직히 말씀드리면요. 네. 저는 거품을 안 내고요. 네. 이거를 이렇게 어머, 거품을 네. 안 내고 진짜로. 이렇게 많이 한다고요? 네네네. 이렇게 해서 이거를 이제 잠깐만요. 이거를 네, 얼굴에 네, 바로 발라요. 바로 발라요. 어머나, 이거를 이 사람 큰일 날 사람. 이렇게 비비는 거 아니고 그냥 여기서 발라서 여기서 비빕니다. 지금까지 세안하는 방법 네. 중에 가장 안 좋은 방법. 진짜 정말 이렇게 최악인 방법일 수가 없어요. 진짜요? 그렇게 하시면 안 돼요. 아니 그렇게 써 있었던 것 같은데 안 돼요. 폼페인징에 이렇게 해서 이렇게 하고 아니, 얼굴에서 거품을 내라. 저렇게 하는 세안법이 따로 있어요. 뭐요? 얼굴에 아주 떡칠을 한다. 안 돼요. 떡세안법. 그렇게 하면 안 돼요. 일단은 아. 한번 일단 거품 내보세요. 이렇게 많이 내지는 않을 너무 텐데. 많은데. 너무 많아요. 이거는 진짜요? 지금 한 3일 쓸 수 있는 양이에요. 아, 진짜? 그럼요. 이렇게 한다고요? 그 어쩐지 세수하는데 너무 오래 걸리더라고요. 그럼. 거품이 있으면 얼굴에서 너무 많이 나오고 정도 저는 이 정도. 되세요? 네. 저는 살짝 촉촉하면서 매끈한 정도를 좋아해요. 그래서 거품으로 하진 않고 네. 살짝 이렇게 살짝 부드러우면서 거품이 올라오는 정도? 약간 매끈한 정도를 화장은 좋아해요. 잘 지워져요? 그건 잘 모르겠어요. 아니 이정수 씨는 정말 네. 이렇게 해서 이걸 얼굴에다 네. 화장품처럼 바르고서 한다고요? 진짜로요. 진짜로.
면도 크림 아니에요? 아, 제 전 재산과 오른팔 걸겠습니다. 저 정도면 온몸을 닦을 수 있어. 진짜 안 좋은 방법이에요. 아, 진짜요? 절대로 그렇게 하시면 안 돼요. 그렇구나. 그래서 제가 좀 보여드릴게요. 네. 일단 폼크렌즈 그렇게 많이 써서 좋은 게 아니에요. 아, 그렇구나. 네, 그럼요. 일단 기본적으로 화장을 지우잖아요. 네. 그럼 이제 고현정 씨는 제일 중요한 게 청결을 중요시하는 것 같아요. 손을 먼저 닦는데요. 세수를 하기 전에 코를 코속도 그렇게 청소를 하시더라고요. 아, 진짜요? 고현정 비누로? 씨는 코속도 청소하시고 굉장히 깨끗한 상태로 세안을 하시더라고요. 깨끗이 다르구나. 손을 이제 닦았어요. 닦은 다음에 이제 물을 어느 정도 얼굴에 꼭 물이 있어야 돼요. 예. 그래서 지금 저도 이게 좀 많은 건데 이 정도 해서 거품을 내는데 제가 거품을 좀 많이 내기 위해서 네. 이걸로 한번 해볼게요. 거품망 같은 거예요? 네네네. 거품망을 꼭 이용하진 않아도 되는데 지금 시간이 없으니까 제가 빨리 보여드리기 위해서 거품을 많이 내요. 차이가 있네요. 왜 이렇게 네. 거품을 내시는 거예요? 거품을 이렇게 내서 이 정도 냈잖아요. 그래서 이거 지금 더 내야 되는데 이렇게 해서 약간 그 테니스공 크기만큼 테니스공 크기만큼 이렇게 올려서 이렇게 해서 이걸로 이 손바닥이 얼굴에 닿지 않게 얼굴에 닿지 않을 정도로 살살살살살살살 이렇게 문질러 주는 거예요. 그럼 지워질까요? 그럼요. 열심히 계속 하는 거죠. 빨리 하는 게 아니라 천천히 하면서 이제 애쓴다. 네, 제가 이제 이정수 씨 이게 얼굴이다. 그러면 이렇게 거품으로? 이렇게, 거품으로 열심히 꼼꼼하게 해주는 거예요. 그렇게 해서 닦으면 그리고 마지막이 중요해요. 자, 마지막에 얼굴이 피곤하거나 트러블이 올라올 수 있잖아요. 그럴 땐 여기다가 소금물을 조금 탄대요. 그 소금을 타서 마무리 린스 헹굴 때는 소금물로 하면은 트러블이 올라오거나 피곤하려고 했던 얼굴이 잘 가라앉는다고 합니다. 그게 바로 고현정 씨의 비법이었어요. 근데 그 소금으로 어떤 효과가 있는 거예요? 지금 이제 고현정 씨는 참 그 확인 좀 해볼게요. 네네. 소금을 녹여서 하시는 건가요? 소금을 제가 물에- 고현정이 아니라 모르겠지만 아마 녹여서 하실 겁니다. 그래요? 예, 녹여서 하지. 이거 알갱이 얼굴에 걸려서 안 되잖아요. 네네. 일단 뭐 이제 소금을 녹여서 하는 건 어느 정도 진정 효과가 있다고 볼 수 있는데요. 동의보감에도 이런 재밌는 내용이 있어요. 피부 가려움증이 있을 때 해수는 묘한 효과를 낸다. 바닷물이 진정 효과가 있다는 거거든요. 그래서 이제 소금물은 어느 정도 이제 염증을 가라앉히는 효과가 있다고 볼 수 있겠는데요. 그런데 또 이제 서양에서는 또 이런 이제 저도 이제 피부에 관심이 많아서 자료들을 많이 찾아봤는데 실제로 소금을 녹이지 않고 이렇게 이제 거품을 냈잖아요. 네. 거기다가 가는 소금을 해서 그렇죠. 이게 가벼운 이제 필링 작용이 있거든요. 근데 여러분들이 주의하셔야 될 게 소금을 이렇게 녹이지 않고 그냥 사용할 때는 우리 각설탕처럼 굵은 천일염이 있어요. 그거는 네네네. 절대 사용하지 않아요. 피가 철철 나요. 그리고 꽃소금도 안 돼요. 네, 가늘게 갈려진 천일염을 사용하시면 되고 그런데 이제 소금물 세안이나 이렇게 가는 소금을 거품에 섞어서 쓸 때도 주의하셔야 될 게 피부 민감도에 따라서 트러블을 유발하는 분들이 있어요. 그래서 팔목 안쪽에다가 한번 발라보고 자극감이 없는지 확인한 다음에 사용하시면 좋겠고 또 하나 이제 뭐 세안만 하시는 게 아니라 샴푸도 하시잖아요. 이렇게 구땡땡에 보면 유명한 단어들이 있어요. 솔트 샴푸. 그래서 샴푸를 동전 크기만큼 딱 놓고 이 가는 소금을 좀 섞어서 그만큼 섞어서 그거를 두피를 손가락으로 이렇게 자극을 주면 두피 필링 작용도 있으면서 두피 각질을 제거하는데 두피를 깨끗하게 하는데 도움이 된다고 하니까 소금도 어느 정도 이제 피부를 진정시키고 안정시키는데 도움이 된다고 볼 수 있겠습니다. 그 말이 진짜 맞는 거예요. 화장을 하는 것보다 지우는 게 더 중요하다 이런 말 있잖아요. 맞아요. 네. 그게 원래 광고 카피인데 그게 바로 고현정 씨 때문에 나온 광고 카피입니다. 네. 고현정 씨가 이제 미스코리아 뽑혔는데 굉장히 좀 새로운 이미지에 느낌도 좋고 해서 화장품 모델로 쓰려고 이제 광고주하고 모여서 이제 회의를 했나 봐요. 그런데 그날도 고현정 씨가 화장을 진하게 하고 오지 않았대요. 그래서 어떻게 메이크업 제품을 광고를 해야 되는데 어떻게 해야 되나 고민을 하다 보니까 이런저런 얘기 나누는 중에 세안과 클렌징법을 얘기했다는 고현정 씨가 그때서야 나는 이건 정말 자신 있고 관심 있고 너무 열변을 토하셨나 봐요. 그래서 화장품 메이크업 모델이 아닌 클렌징 세안제 모델로 발탁이 돼서 그때 나온 카피가 화장은 하는 것보다 지우는 것이 중요합니다라는 것이 나오게 되었다고 하네요. 네. 그게 이제 고현정 씨 때문에 나온 예. 말이었군요. 이어서 그럼 비법 두 번째 비법 한번 보겠습니다. 두 번째 비법은
마메미모무? 잘못 쓴 거 아니에요? 마마무 뭐 이런 거. 아니 우리 발음할 때 하는 거 마메미모. 맞아요, 맞아요. 역시 이게 하루에 10번 마메미모모를 하는 것이 고현정 씨의 비법이라고 하는데 일단 우리 한번 다 같이 한번 해볼까요? 네. 네, 시작. 마메미모무. 입이 이렇게. 이정수 씨 뭐가 좀 달라요? 이게? 뭐가 다른지 모르겠어요. 얼굴 주름이 뭐가 움직이네. 다른지 모르겠다고요? 네. 아에이오 해보세요. 뭐가 달라요? 다 움직인다. 표정을 더 쓰게 되나요? 그렇죠. 네. 윗입술을 많이 움직이게 돼. 아에이오는 많이 안 움직여져요. 에이오우 마메미. 그렇죠. 그러네. 많이 움직이게 됐죠. 마메미모모를 하면 인중과 팔자주름 쪽 부분의 근육을 활동시켜서 훨씬 그 팔자주름이 덜해진다고 해요. 그래서 이 운동을 하루에 10번씩 계속 했다고 하는데 역시 이런 스타들은 뒤에서 열심히 노력하는 것 같아요. 안 보이는 데서도. 저희 그 입 근육 풀 때 아에이오 하잖아요. 이제는 마메미모무로. 마메미모. 네, 바꿔야 될 것 같고요. 이어서 세 번째 비법 바로 볼게요. 물통. 물통? 네. 물통은 뭐 어떻게 하는 거예요? 고현정 씨 뭐겠어요? 물이죠. 수분 거죠. 물을 엄청 마신다고 해요. 이게 바로 고현정 씨의 비법이라고 하는데 사실 저도 물 먹으려고 노력하지만 맛이 없잖아요, 물이. 그래서 잘 안 먹게 되는데 또 물 고현정 꺼내게 씨는 되네. 그러니까요. 고현정 씨는 정말 수시로 물을 먹어준다고 합니다. 네. 그러고 보니까 물광 피부로 유명한 이영애 씨도 산소 같은 여자. 그분도 하루에 물을 11잔씩 드신다 그러시더라고요. 맞아요. 이영애 씨도 물을 엄청 드시는데 거기다 이제 팁이 하나 있어요. 이영애 씨는 이제 얼굴이 조금 칙칙하거나 피곤하거나 뭔가 스트레스가 쌓이고 얼굴이 좀 괜찮아져야 되겠다 할 때는 레몬을 갈아서 물에 타서 마신다고 해요. 이건 이영애 씨의 비법이라고. 이건 합니다. 어떤 효과가 있어요? 일단 뭐 물이 맛이 없는데 레몬이 딱 들어가면 이렇게 상큼하잖아요. 네, 그래서 먹기도 편하고요. 그다음에 이제 레몬에 비타민 C가 있는데 우리 피부의 콜라겐은 비타민 C가 들어와야지만 합성이 시작이 돼요. 그런 면에서 피부를 이렇게 탱탱하게 유지하는데 꼭 필요한 물이 바로 이 레몬물이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레몬물도 좋은데 차는 어때요? 뭐 차도 도움이 되죠. 그래서 제가 준비했습니다. 한동안 플러스원 피부가 활짝 웃는 한방차 준비했습니다. 네. 오늘 찾은 메뉴가 특히 더 관심이 좀 가네요. 피부가 활짝 웃는 한방차. 오늘 제가 이제 준비한 피부가 활짝 웃는 한방차는 바로 피부를 매끈하게 만들어주는 복령차입니다. 복령차 좀 생소한데요? 복령차? 복령. 복령은 일종의 이제 버섯인데요. 소나무 뿌리 쪽에 기생하는 이제 버섯을 우리 이제 복령이라고 합니다. 복령은 이제 과거부터 이제 신령스러운 기운이 있다고 이제 전해져 있는데요. 그래서 과거부터 이제 복령을 한 주먹씩 주머니에 놓고 다니면 귀신과 재앙을 물리쳐준다는 믿음이 있을 정도로 이제 귀하게 여겨졌죠. 네. 아니 그 복령 저도 살짝 들어본 적이 있는데 그 미인으로 유명했던 황진희 씨도 황진희 씨라 그래요. 황진희 씨도 이 복령을 복용하셨다고. 황진희 씨. 그래서 네. 황진희가 이제 복령을 복용했다는 기록이 황진희를 쫓아다녔다는 벽계수가 그러니까 이제 결국 못 만났죠. 근데 벽계수가 황진희를 이제 이런 단어가 맞을지 모르겠네요. 꼬시려고 선물을 많이 보냈는데 그 중에 복령이 있었다는 기록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황진희가 이제 복령을 이용해서 더욱 피부가 예뻐졌는지는 모르겠지만 관리를 하지 않았을까 싶습니다. 저는 사실 좀 너무 작은 것 같아요, 잔이. 사발 뭐 피부에 좋다고 하니까. 예인 씨가 뭐 술도 사발로 드시면서. 정말. 마시기 괜찮은데요? 네, 맛이 너무 맛있는데요? 아주 순하죠. 네. 근데 지금 이게 이제 맛이 이제 뭐 순하고 이제 밋밋하긴 하지만 약간 고소하기도 하고. 그렇죠. 숭늉 같은 네, 숭늉 네, 같은 네. 느낌도 있고 이 복령은 이제는 일종의 버섯이라 그랬잖아요. 네. 이 균에게는 항산화 성분들이 풍부하거든요. 그래서 활성산소를 제거하고 네. 피부 노화와 염증을 가라앉히는 효과가 있습니다. 그래서 기미, 주근깨, 잡티, 피부염을 진정시키기도 하고요. 최근에는 복령에는 이제 항당뇨, 항암 작용이 있다고도 알려져 있죠. 그런데 이제 중요한 것은 이제 복령이 우리 피부의 탄력을 유지하는 데 콜라겐이 필요하잖아요. 콜라겐을 합성시키는 데 도움을 줘요. 그래서 이제
이제 프리콜라겐을 활성화시키고 콜라겐아제라 그래서 이제 콜라겐을 만들어내는 효소를 활성화시켜서 결과적으로 콜라겐이 잘 만들어지게 하기 때문에 그래요? 복령도 잘 드시게 되면 피부를 더욱 탱탱하고 탄력 있게 만들 수 있겠습니다. 복령이 콜라겐 합성에 도움을 준다 이 얘기네요. 네. 그렇죠. 실제로 이제 방금 말씀드렸듯이 그런 기전을 통해서도 이제 이렇게 효과가 있는데 중요한 것은 여러분들이 콜라겐을 이제 섭취를 하시잖아요. 근데 이제 콜라겐이 더 효과를 보기 위해서는 물을 충분하게 드셔야 돼요. 그래서 물을 충분하게 드셔서 피부의 보습력이 유지되어 있는 상태에서 콜라겐이 들어가야 더욱더 탄력 있는 피부가 유지가 되는데 복령이 실제로 여러분들이 섭취하게 되면 피부의 수분을 잡아두는 효과가 있어요. 그래서 피부 보습력을 높여주거든요. 그래서 복령과 함께 물도 충분하게 드시게 되면 콜라겐을 더욱 효과적으로 만들어서 콜라겐의 효능을 증대시킬 수 있다고 볼 수 있겠습니다. 그거 어떻게 만드는지 좀 알려주세요. 네, 간단합니다. 지금 이게 이제 복령인데요. 복령 200g을 물 2리터에 넣고 1시간 정도 약한 불로 달입니다. 근데 지금까지 오랫동안 우리 행복한 아침을 시청하신 분들은 다 아실 거예요. 물을 얼마나 줄인다? 1리터로 줄인다. 줄어들면 어떻게 한다? 좀 첨가해도 된다. 그래서 절반 정도로 줄인 뒤에 건더기는 이제 버리고 이 물만을 냉장 보관해놓고 하루에 두 차례 정도 나눠 마시면 되는데 지금 맛이 되게 순하잖아요. 네. 그리고 향도 없어요. 그냥 물입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차로 마시면서 조금 남겨두었다가 이 작은 스프레이통에 넣어서 미스트로. 한방 미스트네요. 네, 미스트를 이렇게 복령 뿌려드립니다. 미스트. 확실히 순해요. 순한 느낌 촉촉하고. 거부감이 없어요. 거부감이. 몸에서 고소한 냄새가 나서 너무 좋네요. 그래서 실제로 미스트는 이제 활용하셔도 좋고 이걸 또 팩으로 하시거든요. 이 복령이 보면 여러분들 딱 가루로 내면 쌀가루 같아요. 그래요? 그렇죠. 아주 곱게 가루를 내서 복령 20g 정도를 비슷한 양의 꿀과 버무려서 이거를 이제 얼굴에 바른 다음에 한 15분 정도 있다가 세안수로 세안하고 마지막 미온수로 세안하고 마지막에 이렇게 이렇게 화장실로? 오일 같은 걸로 오일로 마무리. 이렇게 커버하시면 많은 효과를 볼 겁니다. 네네. 근데 이건 누구나 다 가능해요? 좀 조심해야 될 사람은 없어요? 제가 이제 고민을 많이 해봤습니다. 주의사항이 뭘까? 거의 없습니다. 없어요? 다만 이제 이게 이제 이뇨작용이 있고 설사를 좀 먹게 하는 작용이 있거든요. 그래서 평소에 변비가 있는 분들은 변비를 악화시킬 수 있기 때문에 그런 경우가 아니면 남녀노소 누구나 또 임산부도 이렇게 안전하게 섭취할 수 있습니다. 그래요. 네, 알겠습니다. 고현정 씨의 비법은 마메미모무, 소금물 세안, 그리고 물통이었습니다. 이어서 다음 스타를 만나볼 텐데요. 저는 사실 가장 닮고 싶은 스타가 바로 이분이에요. 김성령 씨. 어쩜 그렇게 피부가 탱탱한지. 네, 너무 부럽더라고요. 그 일종의 이게 중력 때문에 피부가 이제 자꾸 밑으로 내려가잖아요. 맞아요. 그런데 중력을 정말 거스른 것 같은 외계인이 아닐까요? 외계인은 아닐 것 같고요. 네. 너무 예쁘잖아요, 김성령 씨. 그래서 저희가 또 비법을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 비법은요. 오일 마사지. 오일 마사지. 네. 나올 줄 알았어요. 네, 오일 마사지. 그래서 마사지가 한 번쯤 나올 때가 됐는데 네네. 안 나온다 했는데 그냥 마사지는 아니고요. 늘 샤워를 한 다음에 물기가 있는 상태에서 오일 같은 거 이제 조금 이제 묻히시나 봐요. 페이스 오일로 어떤 혈점, 경혈 부위나 림프절 마사지 이렇게 해주면서 몸을 풀어주는 게 김성년 씨의 비법이라고 하네요. 저도 사실 경락 마사지를 네. 좀 받아봤는데 이게 얼굴 크기가 작아진다기보다 아마 민수님도 아실 거예요. 뭔가 피부가 밝아지는 그런 느낌을 좀 주더라고요. 네. 그리고 또 사실 뭐 이건 미리 좀 말씀드리는데 경락 마사지라고 해서 너무 세게 누르고 막 자극을 주고 한다고 해서 좋은 건 아니에요. 정말 어느 정도만 우리가 해도 몸이 너무 똑똑하기 때문에 다 알아듣거든요. 림프 마사지 자연스럽게 해준 다음에 포인트만 조금 눌러주면 되는 거거든요. 네. 그래서 오늘도 제가 좀 알려드리려고 해요. 그러면 오일 직접 마사지. 여기서 콜라겐 네. 마사지예요? 네, 네. 콜라겐을 좀 더 생성시킬 수 있는 마사지를 직접 한번 알려드리려고 하는데 한번 알려드려 볼까요? 예. 네, 네. 알겠습니다. 네. 네. 네, 그럼 그 마사지 한번 보겠습니다. So please don't let it go, 'cause you know exactly what we found. So please don't let it go, my darling. Can't keep it locked up.
네. 네. 근데 마사지는 아무래도 뭐 말로 설명하는 것보다 직접 보여드리는 게 좋을 것 같아서 오늘도 아름다운 분을 한 분 모셨어요. 제가 오일을 준비했는데 얼굴용 오일도 여러 가지가 있는데 호호바 오일이 그나마 피부의 성질이랑 가장 비슷한 성분이기 때문에 저는 호호바 오일을 준비했고요. 오늘 얼굴 좀 묻혀도 될까요? 네. 예쁜 얼굴에 화장이 좀 돼 있는데 묻히겠습니다. 일단은 제일 중요한 게 바로 이렇게 경혈 마사지라고 해서 얼굴을 막 누르는 게 아니라 일단 림프절을 좀 풀어줘야 돼. 잠깐 제가 뒤로 갔다가 옆으로 갈게요. 네, 머리를. 이렇게 목 뒤에 림프가 있거든요. 이런 림프절을 이렇게 시원하겠다. 네, 이렇게 힘은 안 줘요. 시원하진 않아요. 네, 이게 림프절 마사지는 그러니까 강한 힘을 줘서 하는 게 아니라 부드럽게 이렇게 본인이 하셔도 돼요. 이렇게 림프절을 따라서 그리고 여기 보면 이제 움푹 파인 부분이 있거든요. 이 부분이 배수구라고 해요. 이제 림프의 어떤 나쁜 것들이나 이런 흐름을 잘 따라와서 이제 나쁜 것들을 이렇게 빼주는 어떤 쓰레기통? 그렇게 표현을 하죠. 네, 해서 이렇게 해서 풀어준 다음에 얼굴도 사실 얼굴로 제가 손이 올라가겠습니다. 얼굴도 제가 뒤에서 하면은 조금 안 보여서 앞에서 해드릴게요. 그냥 이게 림프도 얼굴에 다 퍼져 있거든요. 혼자 양손으로 이렇게 그냥 쓸어 내리시는 거예요. 밑으로 또 반 나눠서 또 이렇게 저거 귀 앉아서 뒤로? 하다가 쓰러질 것 같은데 졸려가지고. 맞아요. 안 될 것 같은데. 네, 이렇게 귀 뒤로 그래서 턱도 이렇게 해서 귀 뒤에서 다 모아서 내려주시면 돼요. 여기로. 이렇게 내리다 보면은 여기 이 목 뒤에 림프 부분이 네. 통통통통통통 뛰는 걸 느껴요. 그러면 잘 되고 있는 거예요. 림프 마사지가 아주 잘 되고 있는 거예요. 네. 이렇게 된 다음에 이제 제가 이름을 붙였어요. 홀 마사지라고. 홀. 얼굴에 있는 모든 홀을 찾으시면 돼요. 아, 구멍을. 네, 얼굴에 다 뭔가 구멍이 많잖아요. 그러니까 어렵게 생각하지 마시고 일단 여기 푹 들어가 있죠. 눈 옆에. 여기 이렇게 한번 눌러주시고. 눈썹 아래. 이제 우리 시원해. 그 몸속 안에 그 피부 밑에 있는 해골을 생각하시면 될 것 같아요. 홀이 있잖아요. 네, 이렇게 해주시고. 그다음에 여기도 들어가 있잖아요. 네. 푹 들어가 있는 부분만 찾으세요. 그 콧망울 옆에 그리고 여기 광대뼈 밑에 들어가잖아요. 여기도 이렇게 눌러주시고. 세지 않게. 세지 않게요. 네, 이 정도 아프지 않으시죠? 네, 이렇게 누르시고 코 옆에도 들어가 있잖아요. 들어가 있는 부분 찾으시는 거예요. 이렇게 누르시고 인중도 들어가 있잖아요. 여기. 여기다 혈자리들이. 네네네. 그리고 입 끝에 여기 입망울 끝나는 부분도 여기도 이렇게 눌러주시고. 그리고 여기도 좀 들어가 있잖아요. 그러니까 뭔가 우리가 물을 한 방울 올려놓으면 맺힐 수 있을 것 같은 자리들. 이렇게 눌러주시고 그리고 또 이제 아무래도 입가나 이 팔자가 제일 많이 신경 쓰이고 여기가 제일 나이 들면 이제 처지잖아요. 네. 그럴 때 좋은 방법 뒤로 이렇게 머리를 제끼 여기도 들어가 있단 말이에요. 여기가 굉장히 중요해요. 여기를 이렇게 살짝 시원하시죠? 이렇게 풀어주시고 이렇게 푼 다음에 역시 마무리는 이렇게 아니, 눈도 시원해지겠어. 네네네. 예. 이렇게 해서 여기 끌어서 역시 다시 림프절로 이렇게 부분들이 지금 홀 마사지라고 하셨잖아요. 네. 실제적으로 얘기하신 뼈에 구멍이 있는 부부분이에요. 저쪽을 통해서 신경이 나가거든요. 그래서 적당히 자극을 해주는 게 굉장히 도움이 되고요. 다만 신경 부위니까 너무 세게 누르시면 부분적으로 좀 통증도 느끼시고 일시적인 마비가 오실 수 있어서 선생님 얘기하신 이제 적당한 강도로 해주시는 게 되게 중요할 것 같아요. 네, 재밌네요. 지금 홀 마사지, 구멍 마사지라고 네. 하셨잖아요. 실제로 이제 아까 제가 혈자리라고 표현했던 혈이 구멍혈이에요. 그래서 실제로 같은 혈자리들이 말들이네요. 움푹 들어가는 부위에 많기 때문에 그렇군요. 혈자리를 모르는 분들도 마사지를 할 때 살짝 들어간 부위를 자극해 주시면 혈자리 마사지 하는 거고 똑같습니다. 홀 마사지는 제가 만든 거거든요. 근데 제대로 만든 거네요, 제가. 혈자리 마사지. 네. 제 이름으로는 혈자리 마사지. 아, 진짜 편안해질 것 같아요. 그러니까요. 홀 마사지. 그리고 또 많은 여성분들이 가장 관심을 갖는 게 이 목주름도 있어요. 여자 네. 나이는 목주름에서 보인다 뭐 이런 얘기 있잖아요. 오늘 진짜 제가 중요한 거 하나 말씀드릴게요. 네. 이 진짜 얼굴을까지는 관리되잖아요. 근데 이 목주름은 어떻게 할 수가 없단 말이에요. 이거를 뭐 수술을 할 수도 없는 거고 보톡스를 목에다 맞출 수도 없는 거고 안 된단 말이에요. 그래서 목도 역시 림프를 이렇게 풀어서
이렇게 해주시면 훨씬 좋거든요. 그러니까 너무 간단해요. 일단 뭐든지 내 크림을 바르기 전에도 두 손으로 이렇게 바른 다음에 이렇게 내려주세요. 이렇게 내려서 쓸어서. 이렇게 바르고 이렇게 이제 발랐잖아요. 거의 이제 위로 바르시는데 꼭 위로는 안 바르셔도 되지만 어쨌든 이게 발랐잖아요. 중요한 게 목 뒤를 신경을 안 쓰시는 것 같아요. 목 뒤에도 주름이 생겨요. 원래 주름이 뒤에서 이렇게 오는 거거든요. 근데 자기 뒤를 보지 못하잖아요. 네. 그래서 그 크림을 꼭 목 뒤에도 이렇게 발라주시고요. 그리고 이제 좋은 거 하나 알려드릴게요. 목 스트레칭 한다고 이렇게 하시잖아요. 이렇게 하시면 안 돼요. 이렇게 하시면 목에도 무리가 가고 안 좋거든요. 제가 좋은 방법을 알려드릴게요. 쫙 발랐어요. 목 크림을 다 발랐어요. 근데 손을 이렇게 옆에다 이렇게 하시고요. 견갑골 뒤를 힘을 주세요. 목에 힘을 주지 마시고요. 견갑골 뒤가 붙는다는 느낌으로 쉬고 팔은 힘을 빼세요. 그리고 본인이 뒤로 버틸 수 있는 정도만 버티세요. 뒤로 많이 안 넘기셔도 돼요. 많이 넘어가는 분은 이 정도. 이거 생각나실 때마다 한 번씩, 1시간에 한 번씩 이렇게 해주시면요. 이 목에도 좋지만 목 주름에도 훨씬 도움이 돼요. 근데 막 이걸 무리해서 막 뒤로 넘기고 막 핀다고 막 뭐 그런다고 목 주름이 펴지는 건 아니거든요. 네. 그래서 어느 정도 스트레칭 되는 만큼 정도만 네, 맞아요. 그렇게 하시면은 목 건강에도 좋고 목 주름 건강에도 좋습니다. 아니, 등 쪽도 시원해지네. 맞아요. 그러니까. 네, 굉장히 좋은 좋네. 방법이라서 어느 정도 본인이 되는 정도까지만 뒤로 넘기시면은 목주름에도 도움이 됩니다. 알겠습니다. 이어서 그럼 두 번째 비법 바로 볼게요. 두 번째 비법은 역시 콜라겐입니다. 콜라겐. 콜라겐. 예전에 김성현 씨가 이제 인터뷰를 하면서 뭐 광고 촬영 있기 전에는 피부 관리를 위해서 뭘 하세요? 했더니 저는 돼지 껍데기를 먹어요. 이렇게 얘기하셔가지고 먹는 콜라겐을 보충을 하신다 이런 얘기를 하셨던 기억이 나네요. 네, 콜라겐은 특히나 나이 들수록 꼭 신경 써야 되는 부분이잖아요. 그렇죠. 어렸을 때는 콜라겐 합성이 굉장히 활발하게 잘 이루어지기 때문에 이제 20대쯤 되면은 콜라겐의 함량이 피크예요. 근데 30대가 되면 이때부터 점점 콜라겐이 빠져들게 되죠. 특히 여성분들 같은 경우는 폐경을 맞는 50대가 되면 정말 급격하게 감소를 하시거든요. 그래서 40대 이전의 여성과 폐경을 맞으신 60대 이후 여성들의 이 피부를 비교를 해보면 콜라겐 함량이 50% 이상 감소하는 것을 확인할 수가 있습니다. 그럼 저거 보충을 잘 해줘야 되겠네요. 그렇죠. 먹는 걸로 보충을 해주는 게 도움이 된다는 연구 결과가 있어요. 한 실험에서요, 40대에서 60대까지의 중년 여성들 32분을 대상으로 실험을 쭉 진행을 했는데 12주 동안 콜라겐을 섭취를 해서 보충을 했을 때 가장 고민이 많으신 눈가주름, 팔자주름의 감소 효과가 있다는 걸 확인할 수가 있었습니다. 네, 사진 보니까 확 또 이해가 되는데 그런데 콜라겐이 또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요즘같이 자외선 강할 때 더 챙겨 먹어야 되잖아요. 그렇죠. 이제 뭐 자외선에 노출이 되면 일단 피부가 타죠. 네. 그다음에 건조해지고 땡기고 주름 생기고 막 이렇게 되는데 이런 것들이 콜라겐이 이런 것들을 좀 막아주고 도움이 된다는 연구 결과들이 있습니다. 자외선으로 피부를 인위적으로 손상시킨 쥐에게 12주간 콜라겐을 섭취하게 했어요. 그랬더니 섭취하지 않은 쥐에 비해서 섭취한 쥐들은 피부 수분량이 증가했고요. 그다음에 피부 홍반 지수도 유의적으로 감소했다는 연구 결과를 얻었다고 합니다. 여름에 선크림을 아무리 발라도 얼굴이 타고 건조해지는 건 어쩔 수 없더라고요. 저도 이제 콜라겐 좀 챙겨 먹어야 되는데 이 콜라겐이 알고 보면은 지금 뜨는 게 아니라 예전부터 많이 사용되어 왔다는 얘기가 있더라고요. 네네, 뭐 조선시대 이전부터 콜라겐을 이제 약으로 해서 사용했는데요. 이제 콜라겐은 뭐 이제 그 당시 요즘 말하면 뭐 콜라겐은 이제 동물성 콜라겐은 뭐 젤라틴이라고 이제 부르게 되는데 소 가죽이나 당나귀 가죽을 고아서 콜라겐을 추출해요. 그래서 그거를 이제 굳힌 것을 이제 악효라고 표현하는데요. 여러분들 악효를 보통 풀로 알고 있잖아요. 네. 원래 악효는 약으로 사용했습니다. 그래서 이제 동의보감에 보면 이제 악효는 관절을 튼튼하게 하고 또 이제 피부와 점막, 혈관을 보호한다. 이제 그렇게 이제 표현되어 있는데요. 실제로 이제 콜라겐 자체는 이제 소화 흡수가 잘 안 되잖아요. 그런데 이렇게 악효를 가루로 해서 튀겨서 이렇게 구슬처럼 만들어요. 그러면 입자가 작아지거든요. 네. 그래서 이거를 약으로 많이 활용했죠. 이걸 악효주, 악효로 만든 구슬이라고 해서 악효주라고 표현합니다. 악효주. 옛날에도 저렇게 만들어 썼구나. 아니 그러면 근데 콜라겐은 물고기에 더 많다는 얘기를 제가 들었거든요. 네, 근데 이제 모든 물고기에서 이제 콜라겐을 추출한 게 아니라 특히 여름철에 제철인 민어,
민어 불에 아시죠? 민어는 이제 불에를 먹으면 민어 한 마리를 먹은 것 같다 하고 민어 불에가 이제 귀하게 여겨지는데 민어 불에에서 추출한 악교를 어교라고 불렀습니다. 그런데 이제 이 어교는 이제 고기어자를 써서 어교인데 어교는 요즘 저분자 콜라겐 나오잖아요. 저분자 콜라겐은 시초라고 볼 수 있습니다. 그렇죠. 그래서 어교가 이렇게 물고기에서 수출한 이제 콜라겐이 요즘 있는 게 아니라 아주 예전부터 있었다는 거였고 우리 조상들은 콜라겐이 뭐 관절이나 피부나 점막을 튼튼하게 하는 효능이 있다는 걸 이미 알고서 활용을 해왔다고 볼 수 있겠습니다. 콜라겐 잘 챙겨 먹어야겠는데요? 그렇죠. 그런데 우리가 이제 콜라겐을 입으로 먹었다고 다 되는 게 아니고요. 이게 소화 흡수가 돼야지만 결과적으로 우리 피부로 가서 콜라겐을 만들어줄 수가 있거든요. 그래서 중요한 건 먹는 것보다는 흡수가 잘 돼야 되는 게 중요합니다. 그런데 네. 우리가 이제 돼지 껍질이나 뭐 이런 것들은 솔직히 흡수가 좀 잘 되지 않는 콜라겐이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네, 되지 않는. 되지 않는. 아우. 그러면 알려주셔야죠. 흡수가 자, 잘 되는 콜라겐. 그렇죠. 그래서 제가 준비한 동안 피부 비법 찰누나의 플러스 원은요. 자, 크기가 작은 콜라겐을 섭취하라입니다. 작은 콜라겐? 네. 그렇죠. 우리가 뭐 일반적으로 크다 작다를 이제 눈으로 볼 수는 없는데 네네. 실제로 이제 그 생화학이라고 하는 학문에서 사이즈를 나타내는 달톤이라는 단위가 있어요. 미터 같은 단위인데 그런데 거기서 우리가 일반적으로 돼지 껍질 같은 곳에 있는 육류 콜라겐은요 3,000달톤 정도의 사이즈가 돼요. 근데 어류 콜라겐은 1,000달톤 사이즈가 3분의 1로 작죠. 자 그런데 그 비늘에 있는 그 콜라겐 같은 경우는 어린 콜라겐, 즉 사이즈가 작은 콜라겐은 500달톤이에요. 결과적으로 저렇게 사이즈가 작으면 작을수록 흡수가 잘 된다고 할 수가 있는데요. 사이즈가 큰 육류 콜라겐은요, 동물성 콜라겐은 흡수율이 한 2%. 그런데 사이즈가 작은 어류 콜라겐은 흡수율이 84%가 됩니다. 실제로 42배 차이잖아요. 네네. 그러면 똑같은 양을 흡수하려면 42배를 더 먹어줘야 된다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이렇게 사이즈가 작은 흡수가 잘 되는 콜라겐을 섭취하는 게 매우 중요합니다. 그러니까 돼지 껍데기나 닭발 드시잖아요. 콜라겐 네네. 때문에. 그것보다는 달통 크기가 좀 작은 저분자 콜라겐을 먹어야겠네요. 그러니까 콜라겐은 이제 이게 콜라겐 섭취가 줄고 부족하면 얼굴이 커진다는 얘기를 얼굴이 커진다는 소문이 있더라고요. 너무 이거 무서워요. 맞나요? 나이가 들면 들수록 얼굴이 넙대대 보이고 커져 보인다고 고민으로 찾아오시는 분들이 많으신데요. 콜라겐은 하면 우리는 피부만 생각하지만 피부뿐만 아니고 뼈나 혈관, 우리 몸 곳곳을 다 차지를 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콜라겐이 감소를 하면 일단 피부에 있는 진피 콜라겐이 감소하면서 피부 탄력을 잃고 피부가 아래쪽으로 처지겠죠. 뼈에 있는 콜라겐도 감소를 하니까 하악에 있는 뼈도 더 발달해 보이고 튀어나와 보이게 돼요. 그러니까 전반적으로 예전엔 달걀형이었던 얼굴이 아래쪽으로 중심을 두면서 얼굴이 좀 넙대대해 보일 수 있어요. 오랑우탄인가? 그거 보면은 나이가 들면은 그러니까. 이렇게 되잖아. 콜라겐을 안 먹어서 걔는. 콜라겐 먹어야 되겠다. 그러니까요. 근데 남자들도 콜라겐하고 영양이 이게 탈모 같은 게 있다고. 그렇죠. 우리가 이제 뭐 머리부터 발끝까지 콜라겐이 구석구석 있는데 이 콜라겐이 들어가 있는 곳 중에 하나가 뭐냐면요, 모근에 있어요. 그래서 모근을 이렇게 탁 잡아주는 역할이 바로 이 콜라겐인데 결과적으로 콜라겐이 부족하면 모근이 약해지니까 탈모가 더 빨리 진행될 수가 있습니다. 이와 관련돼 있는 연구 결과들이 있는데요. 실제 콜라겐을 섭취하면 두피 개선에 영향을 줘서 탈모에도 도움이 됩니다. 만 40에서 60세 여성에게 아침, 점심, 저녁 매일 6g의 콜라겐을 섭취하게 했더니 모낭당 모발 개수가 53.3%나 증가했다는 연구 결과를 얻었습니다. 그렇군요. 저는 사실 피부보다는 모발이 더 중요하다고 생각하는 사람인데 콜라겐 챙겨 먹어야 될 것 같아요. 그렇죠. 뭐 저 이제 임상 결과는 어떻게 보면 이제 피부 노화와 함께 탈모를 예방한다는 결과인데요. 그뿐만 아니라 전반적인 노화를 좀 이렇게 막아주는 효과도 있습니다. 그리고 혈관의 탄력도에도 이제 콜라겐이 영향을 미치는데요. 이제 콜라겐이 이렇게 부족해지면 혈관의 탄력도가 떨어지면서 혈류순환에 문제가 생기면서 혈전도 잘 생기거든요. 근데 결과적으로 혈전이 생기게 되면 이 크기보다 만들어진 혈전보다 작은 크기의 혈관을 막아서 심혈관 질환이나 뇌혈관 질환을 유발해서 심지어 사망까지 유발할 수 있기 때문에 주의하셔야 되고요. 또 콜라겐은 이제 중년 이상의 또 노인분들의 경우
잇몸의 구성 성분이 되기 때문에 콜라겐이 부족하면 잇몸이 들떠요. 그래서 치아가 헐거워지는 문제가 있기 때문에 콜라겐을 잘 섭취하시는 것도 중요하겠습니다. 또 저 연골 건강을 위해서라도 챙겨 먹어야 된다. 네, 이제 콜라겐은 연골의 구성 성분 중에 하나입니다. 그래서 콜라겐을 잘 드시게 되면 연골이 좀 탄력이 있고 단단해지고 좀 부드러워진다고 이제 볼 수 있겠고요. 또 관절 건강에도 도움이 된다는 건 이미 알려져 있는데요. 콜라겐은 이제 관절을 좀 튼튼하게 하면서 또 염증을 조절해서 관절염으로 인한 통증을 완화하는 데도 도움이 됩니다. 네, 게다가 또 제가 대박 정보를 입수한 거 아니겠습니까? 네. 콜라겐이 면역력과도 관계가 있다고. 대박 정보 맞습니다. 아, 진짜요? 네, 우리가 이제 몸속에 ECM이라고 하는 세포의 기질이 있는데요. 이게 뭐냐면요. 염증 조직에서 면역 세포를 조절하는 데 중요한 역할을 하는 단백질입니다. 그런데 이게 콜라겐이 여기에도 구성 성분이 돼요. 그래서 만약 이게 콜라겐이 부족하면 ECM에 문제가 생겨서 면역세포 조절에도 영향을 끼칠 수가 있습니다. 면역력과 연관이 있는 이유가 또 하나가 있어요. 우리가 보통 면역력에 상당한 영향을 준다라고 알려져 있는 게 바로 산화 스트레스예요. 우리 몸에 안 좋은 성분 중에 제일 많이 알려져 있는 게 활성산소잖아요. 이 활성산소라는 게 바로 산화 스트레스거든요. 그런데 콜라겐을 섭취했을 때는 우리 몸 안에 있는 이 산화 스트레스를 줄여주기 때문에 항염증 효과도 있고 면역력을 강화시킬 수 있다라는 연구 결과도 있었고요. 또 하나가 콜라겐이 아까 혈관에도 있다 그랬잖아요. 그래서 콜라겐이 부족할 때는 혈관 탄력이 저하가 되면서 혈액 순환 자체를 좀 방해를 해서 면역력을 악화시킬 수가 있겠죠. 반대로 콜라겐을 섭취했을 때는 순환도 도와줄 수 있고 이로 인해서 면역력 증강 효과를 얻을 수가 있습니다. 네. 아니, 실제로 정재훈 씨는 콜라겐 드시잖아요. 네네, 어떠세요? 저는 먹고 있어요. 진짜 전 한 2년 된 것 같아요. 2년 정도 됐는데 이제 나이가 좀씩 들어가다 보니까 뭔가 겉피부는 제가 이제 전문가로서 잘 잡을 수 있는데 속 탄력은 제가 어떻게 잡을 수가 없더라고요. 그래서 뭔가 보충을 해야 되겠는데 먹는 것도 좋지만 전문적인 어떤 콜라겐을 딱 이렇게 만들어진 그런 제품도 있고 많이 있잖아요. 그래서 콜라겐을 선택해서 꾸준히 먹으니까 도움이 되는 것 같아요. 네. 콜라겐 섭취할 때 중요한 게 그 흡수율이라고. 그래서 네. 분자 크기가 작은 게 좋다. 또 뭐가 있습니까? 이번에는 제가 준비한 미네연의 플러스 1인데요. 콜라겐의 흡수율을 높이고 체내 이용률을 높일 수 있는 방법이 바로 비타민C와 함께 섭취하시는 겁니다. 우리가 이제는 어느 정도는 알고 계실 것 같은데 콜라겐 하면은 꼭 따라 붙는 게 비타민C예요. 이게 쉽게 얘기해서는 이제 흡수율을 높이는 방법이다라고 말씀드리는데 좀 더 정확하게 말씀을 드리면 콜라겐은 우리가 먹었을 때 흡수돼서 바로 피부로 가고 혈관으로 가는 게 아니고요. 일단은 분해가 된 다음에 생체 내에서 다시 재합성이 돼야 되거든요. 근데 이 합성을 시킬 때 반드시 필요한 게 비타민C예요. 비타민C 없이 콜라겐만 아무리 많이 드셔도 생체에서 이용률이 굉장히 떨어진다고 볼 수 있어서 요즘은 제품 자체에 비타민C와 콜라겐이 함께 들어가 있는 제품도 많고요. 만약에 드시는 제품에 뭐 콜라겐이 안 들어있거나 내지는 어류 콜라겐을 따로 식품으로 드신다라고 하면 반드시 비타민C를 함께 드셔서 합성률과 흡수율을 높이시는 게 좋습니다. 네. 살짝 정리를 해보자면 이 저분자 콜라겐, 달통 크기가 작은 저분자 콜라겐을 먹어야 하고 또 비타민 C와 함께 섭취가 가능한 콜라겐을 먹어야 한다. 이건 또 주의할 점도 있을 것 같아요. 일단 하루 섭취량 권장량은요 1.4에서 2g 정도고요. 이거보다 많이 드셨을 경우에는 설사나 복통이 유발될 수 있습니다. 그리고 네. 먹는 거다 보니까 아무래도 안전이 가장 중요하잖아요. 해썹이라는 마크가 있는데 이게 뭐냐면은 원재료부터 생산, 가공, 유통까지를 위생적으로 관리하고 있다는 마크니까 이런 것들을 좀 확인하시는 방법도 있습니다. 네, 정말 추가적으로 한 가지 말씀드리면 아까 이제 화면에 나올 때 이제 달통 크기 할 때 어류 콜라겐 나왔죠. 크기가 좀 작다. 또 어린 콜라겐 나왔는데 시청자 여러분들이 오해하실까봐 나이가 어린 콜라겐이 아니라 물고기 피닐린자를 쓴 겁니다. 그러니까 참고하시는데 이렇게 이제 생산해서 수출한 콜라겐이 분자량이 작아서 유용성이 높은데요. 문제는 평소에 생선 알레르기가 있는 분들은 이렇게 너무 이제 달통 크기만을 고집하시게 되면 생선 알레르기를 유발할 수 있으니까 한번 좀 드셔보시고 반응을 확인한 후에 안전하게 섭취하시면 좋겠습니다. 네, 여배우들의 피부 관리 비법 알아봤고요. 퀴즈 내드리겠습니다. 네, 퀴즈 드리겠습니다. 콜라겐은 특히 이것과 함께 먹으면 흡수율을 높일 수 있다고 합니다. 특히 레몬에 풍부한 이 비타민은 무엇일까요? 네, 정답 아시는 분들은 행복한 아침 홈페이지 게시판에 남겨주시기 바라겠고요. 지난주 정답은 우유였습니다. 당첨되신 분들 모두 축하합니다. 네, 오늘 여기까지 해야 되겠네요. 오늘 네. 좋은 말씀 주셔서 고맙습니다. 또 나와주셔서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고맙습니다.
네, 그동안에도 잘하고 계셨습니다만은 오늘부터 대중교통 이용할 때 꼭 마스크 착용하시는 거 잊지 마시기 바랍니다. 네, 저희는 내일 아침 8시 더 알찬 내용으로 돌아오겠습니다. 행복한 아침, 행복한 하루 되십시오. 고맙습니다. 고맙습니다. 채널 A